와이팜 엑스포 2025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특별 강연의 사회를 맡은 MC 정건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강연은 청담 농기계 및 농업 로봇 연구개발 사례라는 주제로 농촌진흥청 김국환 연구관님께서 특별 강연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김국환 농촌진흥청 연구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국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 새로운 농업에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관심들을 이렇게 좀 일반 국민이나 이렇게 좀 농업에 할 수 있는 분들이 관심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또 소중한 자리에 또 이렇게 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합뉴스나 농협 이 관계자분들한테 우선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뭐 여러분들 요즘에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농업에서도 이러한 로봇 기술들을 활용한 기존의 농기계들을 어떻게 보면 지능화를 한다던가 무인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지금 계속 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인 농작업 기계들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준비한 강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뭐 로봇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 조금 앞서서 최근 농업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우선 좀 소개를 잠깐 드리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저희가 대가족이다, 그다음에 핵가족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대가족, 핵가족이라는 얘기들은 쏙 들어가고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집에서 밥을 해 먹는다던가 이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낯선 어떤 상황들이 돼서 이제 즉석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혼자서 혼밥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떤 실정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밥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패스트푸드라든가 아니면 간편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 어떤 입장인데, 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농산물들을 좀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윤 창출을 위한 이런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우리 농산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좀 팔려야 되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농산물들을 찾는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굉장히 좀 피해를 보는 어떤 상황들도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서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 기후 변화를 조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뭐 좀 거리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한 지역에서 저희들이 온도의 어떤 변화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한 결과 지금부터 따지고 보면 한 100년 전인 뭐 1912년도에 어떤 한 지역에서 온도가 뭐 한 16.5도였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그 동일한 지역에 대한 온도 상승률을 보니까 한 1.8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또 10년이 지난 2020년 정도에 그거에 대한 어떤 온도 상승률을 보다 보니까 한 1.5도까지 또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100년 동안에 온도 상승률이 1.8도 정도였다고 하는데 반해서 최근 10년은 1.5도 상승해서 거의 유사한 형태, 100년 동안 온도 상승이 되던 것들이 10년 만에 이루어지고, 그 뒤에 50년 정도의 예측치인 2050년에는 3.7도까지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요즘에는 뭐 주산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라봉의 경우는 지금 뭐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밖에 생산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 재배지 자체가 충주까지 북상하는 어떤 양상들을 띄우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남부에 있는 어떠한 그 지방에서는 심지어 열대, 아열대 작물까지도 이렇게 생산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식단에 이렇게 좀 올라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주산단지라는 어떤 이런 개념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어떤 큰 어떤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결국에는 주산단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 사과가 재배되는 대구에서 사과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사과 과수원이 사실은 다른 형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농업이 지속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사라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방 직후에 전 총 국민 대비 농업인 수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한 71.4% 정도. 네, 전 국민 대비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농업인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이게 자료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 대비 한 4.5%가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전 국민의 4.5% 안에 65세 이상의 농업인 비중이 44.7%, 즉 절반 정도 가량이 65세 이상의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행사를 귀농귀촌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나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전쟁 직후에 이제 55년에서부터 63년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이때 태어난 그 인구 수가 한 7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서 제2의 어떻게 보면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하나로 귀농귀촌을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어떻게 증가를 하면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4만 가구 정도, 즉 인구수로 하면 한 50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각 시군센터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시군센터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 그 지원들을 통해서 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그런 어떤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인원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또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이 되면서 그 인력이 조금은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이제 일하는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인건비도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에서는 또 굉장히 또 부담이 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좀 발생을 했는데요. 역시 그렇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기계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농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이 시장 개방에 대한 이 후폭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 개방이 어떻게 보면 전자나 통신 아니면 뭐 핸드폰, 자동차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강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농산물 이런 부분에는 사실 저가의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업체에서 이제 뭐 혼밥을 만들 수 있는 간편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좀 저가의 농산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이 우리나라 FTA가 처음 맺어지는 어떤 그 상황에 있어서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어떻게 보면 이 집회들도 통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표출하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일부 농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되려 이런 어떤 동남아라든가 일본, 대만 이런 쪽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물이 제가 알기로는 딸기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일본과 대만 선수들이 굉장히 맛있는 우리나라 딸기들을 경험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수출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딸기도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 있는 것도 저도 이제 조금 먹어보긴 했지만 역시 이제 이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기회 삼아서 하는 경우들도 이제 좀씩 발전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양극화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잘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한미 FTA를 통해서 뭐 전 세계 FTA를 통해서 이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농업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환경 변화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산업혁명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역시 인공지능과 로봇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들이 예전에 이제 산업혁명들하고 약간의 비교를 해보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라는 것들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물류들을 굉장히 장거리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산업에 큰 변화를 줬고 2차 산업혁명인 내연기관이 발전된 거는 어떻게 보면 큰 증기기관을 내연기관 형태의 소형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공장 자동화에 대한 공장 기계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또 다른 산업적인 어떤 변화들을 좀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지식혁명이라는 어떤 형태들로 지금 표현이 된 것처럼 컴퓨터와 인터넷 이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각의 나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산업적 변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큰 변화들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어떤 그 산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생산과 유통, 뭐 소비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고도화되는 이런 어떤 형태들로 변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산업혁명과 비교를 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생산 주체입니다. 그 전에 어떤 그 산업혁명들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모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개입을 해서 주체적으로 어떤 동작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모든 어떤 생산의 주체들이 이제는 사람에서 기계로 변하는 즉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개입이 없더라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들로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미래 일자리 구조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어떤 양상들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업에 미친 영향들을 이렇게 좀 도식화가 되어 있는 걸 인용을 해봤는데요. 뭐 역시 생산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정밀화라든가 자동화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들하고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그래서 그 스마트팜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온습도 관리라든가 어떤 농작업에 대한 어떤 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떤 자동화되고 무인화되는 어떤 기술들이 실제 농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의 자동화까지도 이렇게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어떤 그 관측의 어떤 기술들까지도 이렇게 좀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떤 수급 안정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이렇게 좀 확장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농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들에 대한 기술들을 토대로 다양한 어떤 농산업의 변화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생산량을 좀 많이 이렇게 올리는 거에 어떤 주안점이 있었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업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어떤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들로 좀 변모를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지만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성장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많이 신경 썼다고 하면 농업인의 어떤 소득 안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러한 어떤 기술들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도 잠깐 강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농업이 단순한 농업의 어떤 역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치유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노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주말 농장 이런 개념들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농업이 단순한 생산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농업의 다원적인 어떤 기능들이 향상되는 이런 어떤 형태들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양상들을 이 4차 혁명들로 인해서 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농업 로봇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어떤 기술들이 나왔는지를 잠깐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이 농업 로봇이라는 용어들이 사실은 나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어떤 로봇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반적으로 로봇은 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로봇이라는 부분들은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들이 주로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띠고 있었는데 2017년 정도에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불과 한 8년 전이죠.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는 하나의 그 분야를 산업부에서 분리를 해서 이 서비스 로봇의 어떤 하나의 일부분에 농업용 로봇, 그다음에 물류 로봇, 해양, 의료,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각각의 분야의 로봇 기술들을 같이 적용을 해서 전문 서비스 형태의 기술들을 이제 그리고 원하는 어떤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에 대한 분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들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 사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라는 것들이 2019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이때는 이제 주관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관들이 다 모여서 스마트팜의 어떤 기술을 고도화하고 농림위성, 그다음에 농업 로봇들을 활용해서 농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자라는 어떤 형태로 영구적인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시켰고, 그다음에 어떤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어떤 지원 사업들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투자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기술들이 농업에도 적용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농림위성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발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의 농업에서의 어떤 위성을 활용한 여러 기술들이 아마 빠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봇은 이렇게 크게 제조용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 개인 서비스 로봇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하지만 농업용 로봇은 이 중에 전문 서비스 로봇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로봇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을까 이런 좀 생각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인식이 되고 그 인식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걸 가지고 어떠한 자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일반적으로 저희가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고, 특히 농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들이 농업용 로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하고 농업용 로봇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이 조립 공장에 거기에 있는 어떤 로봇, 산업용 로봇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립하는 로봇이 있고 뭐 용접하는 로봇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니면서 그 로봇의 부품들이 오게 되면 산업용 로봇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동일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갖춰진 환경, 그리고 그 작업만을 반복하는 게 전기가 공급이 되면 24시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농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약에 제초 로봇을 만들었다 하면 제초 로봇은 딱 제초 작업을 하는 데만 쓰일 수밖에 없고, 수학 로봇을 만들었다 하면 또 수학 작업을 하는 데만 로봇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이 계속 사용되는 어떤 연속성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꾸며져 있는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쉽게 그 어떤 시스템들이 구축이 될 수 있는데 반해서 농업용 로봇은 작업하는 환경이 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모내기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발이 푹푹 빠지거든요. 그리고 기계들도 들어가면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 농업용 로봇은 그걸 극복하고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어떤 기능들이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구현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그것들을 토대로 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이제 농업용 로봇이라는 거에 대한 특수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런 생물과 공존하는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안전성도 좀 확보가 돼야 되고 굉장히 정밀한 제어 시스템이 요구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에 특화된 공간들이 아니라 어떤 고온다습한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불규칙적인 이 땅 상태를 극복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내구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에 대한 어떤 기간의 제약들 때문에 연간 운영 시간도 다른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로봇을 사용하는 주체인 농민의 경우에는 자본도 굉장히 부족하죠. 산업용 로봇은 기업에서 사서 공장을 꾸며놓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그게 대응이 가능한 거에 반해서 농업의 로봇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인 어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조작이 용이한 어떤 로봇들에 대한 기술들이 구현이 돼야 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용 로봇의 개발하고 실용화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어려움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농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면서 업체에서도 그걸 산업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과연 개발이 됐는지를 잠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뭐 써놓은 것처럼 이건 1999년도에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한 기술들이 사실은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거의 한 30년, 20년, 뭐 25년 전이죠. 이미 25년 전에 자율주행 트랙터 기술들이 이미 이때 이제 KBS 방송에 방송되었던 어떤 내용들을 지금 조금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미 이때 자율주행하는 기술들, 즉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우리가 GPS라고 하는 그 장치들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앞에 이제 어떤 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작업자가 있다든가 그것들에 대한 인식을 위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이렇게 작업자가 난입을 하거나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멈춰서 작업을 정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이미 25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산업화가 안 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이때 당시에 이제 트랙터의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면 이때 이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GPS 장치 자체가 거의 한 뭐 7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보다 이 센서의 가격이 더 비싸다 보니까 그걸 산업화하는 게 업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의 기술들이 빠르게 지금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GPS 이런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그게 이제 트랙터에 장착이 되더라도 이제 조금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트랙터에도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개발이 돼서 좀 보급 확산되고 있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기술은 이미 그 예전에 이미 다 어느 정도 구현이 됐던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소개시켜드릴 부분이 이제 과원에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죄송합니다. 네, 과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무인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기 와게닝겐데라고 하는 네덜란드에 있는 그 농업 대학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 연구 개발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플랫폼의 경우는 이 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작기로 만들다 보니까 이 위에다가 짐칸처럼 올려놨는데 실제 로봇의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저희가 뭐 방제기를 올린다던가 수확기를 올린다던가 이렇게 해서 무인 작업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범용 플랫폼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어떤 작업기를 올리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장치를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연구 개발할 때만 해도 GPS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센서만으로 이렇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연구 레벨에서 저희들이 구현했던 하나의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퀴 자체도 이렇게 좀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좁은 어떤 그 새머리 공간이라고 하는 선의 공간이 좁아도 이렇게 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작업자라든가 이런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도 인식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충돌이라든가 이런 안전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로봇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현한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걸 만들었던 거는 여기에다가 다양한 작업기들을 저희들이 장착을 해서 이런 어떤 무인 작업이 가능한 형태의 기술들을 좀 구현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만든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개발한 기술들을 사실 업체한테 기술 이전을 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마련을 하는데, 이제 이때 당시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판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기술 구현에 대한 부담들을 좀 가짐으로 인해서 바로 산업화가 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어쨌건 그래도 과원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 농약 설포를 저희들이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제 로봇을 별도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이제 범용적으로 흘러가는 그 로봇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그 위에다가 사실은 방제기를 올리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이제 방제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약을 그냥 막 뿌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농약이 이렇게 비산이라고 해서 멀리 날아가서 다른 농작업을 하는 곳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농약을 막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인한 흡입사례 그리고 과도한 농약이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를 가지고 이제 좌우에 과수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과수에게만 이렇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서 보여드린 플랫폼 위에다 올려가지고 혼자 이제 무인 작업하면서 방제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개발했던 이 기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저희가 해봤을 때는 한 20에서 40%까지 농약 사용량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한 원리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해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서 봤던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를 이 앞부분에다가 저희가 장착을 하고 좌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과수들을 이 센서로 인식을 합니다. 이 라이다 센서는 사실 이제 자율주행 차에서도 사용하는 센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 환경에 장애물들이 있나 뭐가 있나 이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옆에 과수가 있는지 아니면 뭐 빈 공간이 있는지 이거를 센서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지금 이게 과수의 형태처럼 이 라이다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거든요. 이런 형태들로 저희가 빈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에는 이 방제되는 방제액을 분사하는 분사구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있을 때는 분사구를 열어줘서 농약을 살포하고, 이 그런 어떤 형태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좀 매칭을 시켜본 건데요. 여기에 이제 과수들이 인식이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분사구가 위아래로 이제 6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센서를 통해서 인식을 해서 분사하는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좀 개발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우리가 막 일괄적으로 뿌리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농약은 절감이 되겠죠, 그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본 결과로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살포기에서 뿌렸을 때는 좀 이렇게 농약들이 과도하게 뿌려져서 이제 흘러내리는 어떤 양상들이 좀 있었던 거에 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형태로 이렇게 뿌려지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파리에 잘 붙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결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이제 또 방제기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고도화 연구를 2020에서 24년까지 좀 수행을 했는데요. 이거의 경우에는
약액 통에 이제 앞서 봤던 기술은 농약을 좀 제어하고 자율주행하는 기술만 구현했다고 하면 얘는 이제 농약 통에 얼마만큼 남았는지 우리 뭐 자동차에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남았는지 잔량을 확인한 후에 약액이 다 떨어지면 혼자 이 보충지에 가서 약액을 보충한 다음에 다시 와서 그 살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좀 향상시키는 형태의 기술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농작업자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런 어떤 형태들로 이제 좀 하는 형태들을 저희들이 개발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그 SS기 형태들이 좀 어떻게 보면 살포 비산이 많이 돼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과수에만 좀 직접적으로 뿌릴 수 있는 형태의 전동화된 어떤 그 장치들을 저희들이 좀 다시 보완을 해서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그 사과나무라든가 이런 과수에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인 자율주행 로봇을 저희들이 같이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이제 기존의 GPS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자율주행하던 기술들에 국한시킨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영상으로 여기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영상 기반으로 우리가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술들까지도 같이 조금은 개발을 해서 했던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저희들이 사람이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 영상 기반으로 자율주행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으로 하는 어떤 부분들은 앞서 우리가 작업했던 어떤 부분하고 작업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공간 분할을 해서 그걸 영상으로 차이들을 좀 느끼는 건데요. 뭐 혹시 이 밭을 갈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밭을 갈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대하고 안 간대하고 이렇게 색깔적인 표현들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눠지는 공간에 대한 경계들을 인식을 해서 추종하는 형태의 기술을 좀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자율주행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앞에 있는 그 영상 장치를 통해서 자율주행도 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인식을 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술들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저희들이 시험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추종해야 되는 어떤 영상 부분 그리고 여기는 선회돼야 되는 어떤 영상 부분 그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선회하면서 이 무인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까지도 같이 조금 개발했고요. 대신 이제 이거의 경우에는 뭐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우리나라의 땅 색깔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토성에서는 우리가 잘 주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이거하고 토성하고 토색이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얻어서 학습을 시키고 적용을 해야만이 가능한 어떤 형태들에 대한 기술이지만 어쨌건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좀 확인했던 어떤 연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는 GPS라든가 이런 장치들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혼자 자율주행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농기계도 그럼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외국에서도 다양한 어떤 우리가 여기서 조향장치라고 하는 자동 조향장치라는 기계들을 많이 개발해서 기존의 트랙터라든가 이양기에다가 장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동 조향장치 그러니까 운전 보조 장치들을 개발해서 산업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S 이런 장치라고 하는 자기 위치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그 비용들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얘의 위치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그 다음에 이 조향할 수 있는 핸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조향할 수 있는 그 전동 장치, 그리고 우리가 입출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 경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장착해 줌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한 번만 자기가 이 원하는 공간에서의 작업을 한 번만 따요. 그게 이제 우리가 AB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시작점하고 끝점을 그냥 사용자가 한 번 가서 주행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세팅해 놓은 그 폭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경로가 저절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성된 경로들을 처음에만 이렇게 사용자가 한번 경로를 따놓고 그
그 다음에 선회를 시켜서 제자리에 놓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이 조작을 않더라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조작을 않더라도 혼자서 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건 뭐 비단 우리에서만 개발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미 많이 개발했고 업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빠르게 기존의 보급된 농기계들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빠르게 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아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장착해 놓은 어떤 GPS의 어떤 그 안테나의 어떤 그 기술들하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개발해서 조금 저속에서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보여드릴 부분은 원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범용 플랫폼에다가 저희가 자율주행할 수 있는 형태의 제초 장치를 좀 붙여가지고 무인 제초 로봇을 만들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단일 목적의 형태의 제초 작업을 저희들이 먼저 조금 개발한 형태인데요. 다시 한 번만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얘도 저가의 GPS를 장착을 해서 혼자 선회도 하고 앞에 이제 그 여 밑에 배면에 제초기를 장착해서 혼자 이제 주행하면서 무인 예초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초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여기에 장착되는 저가의 GPS를 활용해서 실제 이렇게 무인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안전상의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저희들이 영상 장치라든가 센서를 장착을 해서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들까지도 같이 표현을 해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업체한테 기술 이전이 돼서 실제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작업자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멈추고 그다음에 여기서 작업자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작업을 재개하는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초하는 방식 자체는 이제 예초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성묘 가거나 이렇게 하면 예초기로 이렇게 잔디깎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는 이러한 어떤 모터를 장착을 해서 예초 작업 형태의 어떤 이 잡초를 제거하는 이런 기술들이 좀 구현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오시다가 이 앞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이다 해서 큰 기계 하나 혹시 이런 유사하게 생긴 거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 만든 시작기라서 이런 형태지만 이제 여기 윗부분을 저희가 이제 짐칸 형태로 조금은 더 개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초 로봇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과수원에서 제초 작업을 하는 게 여름 겨울하고 봄 이럴 때를 제외하고 나면 한 12번에서 15번 정도를 제초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로봇을 샀지만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운반 로봇 형태로서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이 과수원에서 농기계라든가 수확물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운반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좀 탑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앞에서 장애물 인식하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장애물이 멀어지면 어떨까요? 쫓아갈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방향성들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기술들 넣어서 작업자 추종할 수 있는 형태의 운반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초 로봇이 제초 작업을 안 할 때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운반 역할을 해주는 어떤 기능들까지도 저희들이 좀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운반 로봇에 대한 사례들을 일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자가 이 작업복을 꼭 입고 있어야만이 인식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 형태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영상만으로 그냥 사람을 작업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했고요. 실제 여기서 지금 시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작업자 혼자서 작업하다가 얘를 이제 다 수확물을 다 쌓았어요. 그럼 얘를 어쨌든 간에 다시 집화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보면 셔틀 기능이라는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셔틀 기능 버튼을 누르면 혼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왔던 그 경로들을 기반으로 집화장까지의 경로를 재설정해서 얘가 혼자 집화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좀 구현해 줌으로 인해서 작업자는 계속 뭔가 작업을 하고 있고 운반 로봇은 혼자 가서 그쪽에 있는 작업자한테 전달해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짐을 내리고 그 사람은 다시 복귀 버튼을 누르면 아까 작업했던 마지막 위치까지 혼자서 이동하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구현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이 농작업의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들까지도 계속 확장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사례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는 운반 로봇이 있고, 지금 뭐 아까 저도 여기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업체에서 다른 이제 업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작업자 추정 운반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태들에 대한 농업용 로봇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가 있고, 이제 짧게 그러면 외국은 어떠한 형태들에 대한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 역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사실 한 3, 4년 정도 빨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업체도 어느 정도 기술이 다 구현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격차가 없는 수준까지 다 개발이 돼서 앞에 장애물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걸 회피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다 개발이 돼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의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자율주행 트랙터는 앞으로 갔다가 이제 선에 이게 후진을 통해서 다음 작업열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구현이 돼서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 많이 보급이 되고 이미 개발이 된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은 세대가 같이 움직이죠. 이제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 군집 제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집 제어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아까 선회할 때 트랙터는 어때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건 작업 시간을 또 많이 이렇게 소요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얘 세대의 경우는 어때요? 동일한 폭으로 움직이지만 얘네 이 선의 폭이 이미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얘는 후진을 않더라도 이렇게 전진만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농작업을 규모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기술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당연히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에 어떤 난입하는 어떤 뭐 장애물이 있더라도 회피하거나 멈추는 이런 안전상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도 이미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 트랙터를 쓰면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트랙터에 사람이 안 타고도 작업은 할 수가 있어요. 기능들은 이미 구현이 됐지만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그 안전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작업자가 꼭 타고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세 대가 움직이지만 앞에 두 대는 사람이 없고 뒤에 한 대는 사람이 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기능들이 국외의 사례에도 거의 유사한 형태들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어떤 기능들이 이제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미 콤바인이라고 하는 수확하는 어떤 기계에도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좀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콤바인의 경우는 앞서 보신 그 트랙터하고는 또 조금은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얘가 작업에서 수확하는 이 수확부가 있어요. 이 수확부가 동일하게 이 안에 들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구현이 됐고, 이게 군집 제어 형태로 이게 작업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도 한 사람이 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감시자의 입장에서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이 자리에 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형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동시에 작업하면 실제로 작업하는 게 혼자서 작업하는 시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대신 이제 두 대라고 해서 빠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두 대를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두 대가 군집을 이뤄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빠르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노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조금 이제 좀 다른 형태의 좀 개발된 사례들을 한 두세 가지만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엽이라고 하는 이 노엽을 제거해줘서 수확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토마토 온실을 만드는 프리바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 네덜란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떤 구성한 그 시설 온실 안에서는 로봇이라든가 사람의 그 개입을 최소화해서 로봇이나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손쉽게 작업하기 편하게끔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 업체 자체에서 이런 하엽을 제거해주는, 측지를 제거해주는 형태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형태들에 대한 이 기계가 아니라 아예 여기서 보는 이 카메라를 사용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정확한 그 가지를 인식을 하고 그걸 잘라내는 이런 기술들을 구현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바에서는 사람하고 실제로 이제 이것들에 대한 어떤 경쟁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확하게 가지를 잘라내고 안정적으로 이 작업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 표현을 했던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그 두 개의 그 카메라가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그 측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 여기에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사례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딸기 수확 로봇의 경우인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좀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 에그로봇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기 수확 로봇을 그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이긴 한데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재배하는 방식들을 조금 변화를 시켜서 자기네 로봇이 들어가서 작업하기 편하게끔 해주는 형태의 재배 방식을 자기네들이 별도로 다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로봇을 팔 때는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 실제로 이 로봇만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로봇하고 재배 시설까지 같이 농가에 판매를 하는 거죠. 너네들이 이 그 재배 그 시설을 써야만이 로봇을 쓸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사용법을 그리고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형태에 대한 컨설팅을 같이 병행해 줌으로 인해서 단지 로봇 회사가 로봇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로봇과 컨설팅까지 이 사업 계획까지 다 이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판매해주고 관리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형태의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이 부분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혹시 뭐 뒤에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만 더 넣었는데요. 이건 일본에서 이제 사과 수확을 하는 과실 수확하는 로봇에 대한 연구들을 업체하고 회사하고 연구기관하고 같이 지금 했던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과 재배 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서 세장 방추형이라고 해서 약간 원추형으로 많이 키웁니다, 사과를. 그러면 이제 사과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가 수확하기 좋게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Y자 팔매트라고 해서 Y자 수형을 키우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계화 수형이라고 해서 다축 재배하는 형태에 대한 사과 키우는 방식을 조금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추형의 경우에는 사과가 숨어 있기 때문에 걔를 인식하고 로팔이 들어가서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그냥 Y자 수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사과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이 우리가 그 수확해야 될 과실에 대한 위치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뭐 어렵지 않게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딸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들이 사실상은 이 농업에 빠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 농작업 환경이 로봇이 들어가서 작업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얘기하고 동일한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로봇의 기술만 이렇게 계속 발전시키기보다는 이 재배하는 그 로봇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사실은 로봇이 작업하기 편하게끔만 좀 바뀌어주면 되게 손쉽게 로봇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저도 이제 로봇만을 연구하기보다는 그러면 이 재배를 하고 있는 어떤 그 연구자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로봇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하면 굉장히 편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혹시 이 재배 방법을 좀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교류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최적화된 어떤 환경 안에서
로봇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로봇들이 농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마 만들어질 거고,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이런 어떤 추세로 계속 발전한다고 하면 정말로 빠르게는 5년, 뭐 늦어도 10년 안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농업에서 정말로 농장에 뭐 로봇이 한 대씩이라도 정말 있는 이런 어떤 로봇이 농업을 하는 그런 시대들을 아마 곧 만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농업 쪽은 로봇이 적용하기에는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하고 작업하는 게 아니고 농작업만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로봇만 넣어놓으면 로봇이 알아서 작업하니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덜하다는 거죠. 이제 일반적인 로봇들은 그런 어떤 사람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농업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르게 이런 기술들이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이제 보시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이런 로봇 기술들을 개발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준비한 강연은 우선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생해주신 농촌진흥청 김국환 연구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첨단 농기계와 로봇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효율성으로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마을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토크쇼 청년 농업이 미래다 토크쇼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